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우리 사회가 참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명성과 권위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바른 내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역할과 힘을 대학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는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출범하시면서 최고의 미래 교육을 꿈꾸는 배재대학교 제9대 총장님과 함께 대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기탄 없는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인데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총장님. 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 3월 배재대학교 제9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욱 총장님은 원래 대학에서 전공을 정치 쪽으로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신가요? 정치학 전공입니다. 원래 총장의 역할 중에 정치학을 전공하신 분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정치라는 게 뭐 꼭 비단 국회나 대통령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것이 다 넓은 의미의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대학 운영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이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즉 구성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외부에서도 여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문, 제가 배운 학문을 한번 지금 실제 총장 역할을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재대학교가 사실은 저희한테는 배재학당 이런 표현으로 익숙해요. 맞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이 모교다. 그렇습니다. 뭐 김수월 시인도 배재학당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잘하시네요. 네, 많이 듣고 네, 네.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저희가.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역에 배재대학교가 개교하고 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배재대학교의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지역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런 여러 개의 그 사립대학 중에 하나로 네.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배재대학교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시작을 할 텐데 사실 그 대학 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위상이거든요. 한없는 존경, 네. 뭐 그분의 학문적인 성취나 업적을 불문하고 대학 총장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뭐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배재대 총장을 거기도 선출직으로 선거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선출직 임용을 하시고 임기가 4년인가요? 4년입니다. 네. 예. 네. 그럴 때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한 분만 출마하신 것도 아니실 텐데 경쟁이 있었죠. 예. 네, 네. 왜 그냥 학자로서 교수로서 쉬운 길을 가셔도 될 텐데 총장을 하셔야겠다고 마음을 네. 먹었는지 네. 뭐 그거부터 네. 풀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제가 이제 총장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한 7, 8년 전입니다. 네.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뭐 총장이라는 자리가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존경받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사립대학이 지방 사립대가 어려운 현실에서 과연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을까? 뭐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뭐 좋은 시절에 총장하는 거는 뭐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절, 이 위기의 시기에 또 배재대학교의 위상이 조금씩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이 배재대학교 이 배재호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를 극복하고 배재대를 한번 다시 반석이 올리겠다는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애교심이겠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가 그런 마음에서 출마했을 것으로 믿는데 저도 그런 마음 배재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장 선거로 되돌아가서 네. 다른 후보들보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가능성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가장 내세웠던 것은 소통과 통합. 사실 저희 배재대학교의 오랫동안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뭐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만 이제 좀 그런 것이 부족하고 구성원들의 사기가 좀 떨어지고 배재대학교의 그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총장 선거에 나서면서 제일 강조했던 것이 우리의 어떤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배재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올려보자. 이제 그걸 가장 제 강점으로 생각했고 많은 구성원들한테 제가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대학의 위기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고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첫째 가장 큰 원인은 학령 인구가 그렇죠. 줄어드니까 네. 이건 거부하기가 참 어쩔 어려운 수가 상황이에요. 없는, 네, 맞습니다. 예외 요인도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걸 이제 극복하시겠다는 네. 확실한 대안도 갖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우선 대학이 처한 엄중한 현실 이걸 좀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지방 사립 대학의 경우 예. 학령 인구 감소 또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서 일단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립 대학들은 지금 다 여유 있게 재정 운영을 할 수 없고 늘 쪼달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학생 모집에도 늘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제일 강조했던 점 또 지금도 믿는 것은 이 시기가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나빠지니까 너무 뭐 위기의식에 빠지고 서로 니 탓하고 내 탓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 구성원들끼리는 서로 믿어주고 소통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힘을 합하면 일단 저는 자신감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소통하고 대화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일단 급한 게 이제 재정난이기 때문에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제가 이제 물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로 해서 각종 국가 사업에 지금 막 뛰어들고 있죠. 정부의 어떤 보조금, 사업비 받기 위해서 저도 물론 노력할 것이고 또 플러스 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제가 매진하겠다. 뭐 곳간에서 인신 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 그래야 우리가 구성원들 간의 화합도 이룰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학교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일단 우리 구성원들끼리 이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또 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밖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자금을 많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겠다. 그렇게 된다면 이 정도 또 우리 제가 또 강조했던 건 우리 배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제 학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 잘 활용한다면 이 정도 위기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 회복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배제 대학교의 그 운영 법인이 배제 학당인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제 배제 학당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근대 교육의 역사라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배제 학당의 개교 이념 또 그것이 면면이 이어져서 어떤 결실을 보고 있느냐.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배제 대학교의 출범도 배제 학당의 업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예, 개교 이념부터 한번 총장님께서 설명을 네. 뭐 다 알고 있을 테지만 네네. 해주신다면. 네. 뭐 배제 학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예. 인재를 키우는 집이다 이런 예, 뜻이고 예. 저희 배제 학당의 교훈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이런 것입니다. 그 성경에 성경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 성경 말씀. 원래 기독교 미션 스쿨로 그렇습니다. 예, 아펜젤러 재단 예, 예. 아펜젤러 선교사가 예. 세운 학교죠. 배제 예. 학당이.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크고 작아든 남을 섬기라. 그것이 저희 사실은 우리 배제 대학교의 문화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은 늘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이제 나섬이라고 얘기하는 나섬 예. 바로 나눔과 섬김 예. 나눔과 섬김의 정신 그 문화를 바탕에 깔고 늘 우리는 같이 서로 화합하면서 지내자라는 것이고요. 말씀하셨지만 이제 배제의 전통과 역사 제가 얘기했지만 뭐 자랑할 게 많습니다만 아까 이승만 대통령님도 얘기했고 뭐 그밖에 서재필 박사 그다음에 주시경, 뭐 김소월 하여튼 수많은 인재를 그동안에 배출했는데 저는 그것이 그런 무형의 자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거의 그런 전통들이 아직도 우리 배제대학교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은 그런 어떤 자부심과 저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나눔과 섬김 그걸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제가 이제 기업을 방문해서 이제 CEO들과 대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일은 회사에 들어와서 배우면 된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인성이다. 와서 선후배들과 잘 지내고 또 어떤 인내심도 가져야 되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요즘은 뭐 한 사람이 한 직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옮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떤 뭐 일에 대한 어떤 능숙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이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물론 교양 교육을 통해서 그런 그 기독교적 나눔과 섬김 정신도 가리키지만 또 우리 학교 자체가 문화가 굉장히 어떤 그런 오랜 전통으로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배출할 때는 이제 그 기술이나 뭐 그런 것도 물론 강조하지만 그런 인성 교육에 매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한 20여 년 전에 배제대 출강을 좀 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네. 그래서 학교 사정을 좀 아는데 네. 우선은 건축물이 하나의 기호와 상징이라고 한다면 네. 그게 다양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모습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어디는 콘크리트만 그냥 노출 그렇죠. 콘크리트로 마감을 한 경우도 네, 있고 네, 네. 또 경사면을 잘 활용해서 어디가 1층이고 어디가 2층이지 여기서 보면 왜 층이 구분도 어렵습니다. 네, 네, 이제 그런 것을 지형 지물과 그 조화를 이루고 있다. 네. 완벽한 조화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뭐 여러 가지 그
건축전에서 수상도 하신 걸로 맞습니다.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 그런 것이 바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보면 배재대학교의 교풍, 네. 배재대학교가 지향하는 지향점을 풀어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개성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네, 맞습니다. 그것이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게? 아주 멋진 해석을 우리 사회자님. 예. 그러니까 예.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예. 고등교육기관은 너무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로운 창의적인 사고를 우리가 키우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통합과 질서를 찾아내는 이제 그것이 저는 진정한 이 고등교육기관 대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재대에 뭐 다들 우수한 학과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가장 오랜 전통을 전국적인 명성이 있고 최근에 보면 그 음식 경연대회를 가서 뭐 세계 경연대회에서 뭐 금사원상을 뭐 외식 조리학과에서 뭐 이런 것이 보면 배재대가 갖고 있는 개성 존중이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성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뭔가 구속과 억압을 받게 되면 이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이 살아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새로운 것들, 다양한 것들을 학생들한테 우리가 교육시킴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학생들이 자신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상, 뭐 사실 외식조리뿐만 아니라 또 뭐 아트 앤 웹툰 또 다양한 어떤 예술 분야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교육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배재대학교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다양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어찌 보면 개성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존중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무한대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징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배재대가 그러한 역할과 그 미래의 바람직한 역할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또 대학의 역할이 과거에는 상하탑이니 지성의 전당이니 하다가 이제는 지역사회하고도 깊이 있는 연대, 협력 이게 필요한 거고 산업계하고도 강력한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앞서가는 과학기술이든 경영 기법이든 이런 걸 전수하고 공유하고 같이 그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이런 또 책임을 갖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대학의 역할 변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그럼요. 예. 그러니까 과거 이제 우리가 대학을 상하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은 일반 사회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제 방금 사회자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지금은 이제 현재의 대학은 이제 지역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또한 지역 사회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 변화를 우리 다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저는 우리 구성원들한테도 수차 강조하지만 우리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서 역할 변화를 인지하고 그에 따라가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존심 또 지성의 어떤 전당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과 자존심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노베이션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했는데 피노베이션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P가 피봇입니다. 피봇. 그다음에 피봇과 이노베이션, 혁신.
두 개 이제 합성어인데 우리가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과 변화는 해야 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우리도 거의 발맞춰서 변화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 중심축에. 농구 좋아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피보팅이라는 게 이게 한 발은 딱 두고 다른 발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겠지만 워킹 파울이 안 걸리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중심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배제 전통과 가치는 우리 지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키면서 이 시대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삼각 체제인데요. 지방정부, 그다음에 이제 기업, 대학 이 셋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해야지만 이제 지역 발전이 이제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로서는 이제 당연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도 제공하고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제공하고 또 산학 협력을 통해서 이제 학생과 기업 간의 어떤 연결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노력하고 있고요. 이게 뭐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대학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학의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이런 역할이 대학의 역할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부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자칫 대학이 지켜야 될 본연의 임무라고 할까 역할에서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대학의 본연의 역할도 충실하게 하면서 그렇죠. 그건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쪽에서는 이노베이션을 추구한다. 혁신을. 그 다양한 이제 내용을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지역이나 기업이라고 하는 그 뭐 기업을 얘기할 때는 뭐 산업 생태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배제대가 갖고 있는 이제 지역과의 협력과 연대는 또 다음 질문을 하고 산업 생태계 쪽하고 협력이나 그 역량 공유 이런 걸 보면 그 의외로 지역에서 그 바이오 산업 쪽에서 앞서가는 데가 배제대하고 같이 뭐 연구를 같이 하고 있다라든지 또 어떤 그 특별 산업 분야에서 배제되고 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듣게 돼요. 그런 그 중점적인 협력 분야를 뭐 들어주신다면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그 산업과의 협력은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바이오 분야도 그렇고 또 저희 이제 스마트 배터리 학과라고 있습니다. 새로 이제 신설됐는데 학과가 있습니다. 스마트 배터리 학과, 또 전자 전기공학과, 또 소프트웨어 공학부, 특히 또 AI 소프트웨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쪽으로 이제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이공계 중심으로 또 산업과 하지만 또 대학이라는 곳이 이공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또 강점을 보고 있는 분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아교육과 또 문화산업, 뭐 미디어 콘텐츠, 뭐 아트 앤 웹툰, 그다음에 뭐 광고 사진 이런 문화 쪽 학과들도 사실은 앞으로는 이제 이 지역과 이 경제 발전에 앞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자랑한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대덕밸리 내에 대덕밸리 산학협력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활용해서 저희가 많은 이 벤처 기업들 거기 이제 임대해서 들어오도록 하고 또 연구 인력들이 거기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장님이 이제 배제 학당과의 인연, 중학교 때 인연을 맺으셨다고 제가 들은 거 같아요. 배중학교를 나오신 거죠? 네, 배제 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배제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속에 아마 새겨져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있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이제 오랜 인연이시죠. 네. 배재대학교에서의 인연도 뭐 오래 되셨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배재인으로서 그 청소년기를 보내고 또 성년기를 태반을 배재대에서 네. 보내셨는데 배재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네. 그 요소가 있다면 본인 경우는 무엇이에요? 아까 뭐 인성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런 네.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배재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물론 그 당시 이제 시험 본 게 아니고 예, 이제 예. 추첨에 의해서 예. 이제 가게 돼서 정말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제가 사실 한 달 전쯤에 이제 배재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가서 그 중학생들 이렇게 보니까 옛날 제 그 생각나시죠? 생각이 났는데 네. 사실 철없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배재 중학교 입학해서 뭐 그때 이제 배양전이라고 예. 배재와 양정 두 대학이 이제 럭비하고 뭐 하시나? 예. 마시겠죠. 그래서 맨날 뭐 또 노래 부르면서 응원하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당시는 몰랐죠. 그 당시는 몰랐지만 그것이 지나고 보면 그 사춘기 시절 제가 배재 중학교를 다닌 것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그 배재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단합하고 어떤 힘을 합하고 호랑이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용기를 내서 뭔가 도전하는 이런 배재 정신을 제가 좀 어린 시절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뭐 우연인지 인연인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배재 중학교 졸업식 날 당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졸업식 날 훈시를 하는데 앞으로 곧 대전에 배재 대학교가 생길 겁니다. 계획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학교 졸업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인연이 되었는지 이제 제가 이제 1999년이죠. 24년 전에 이제 배재대학교 교수로 이제 부임하게 됐고 24년 동안 뭐 열심히 뭐 저는 학자로서 사실은 정치학자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뭐 교내 보직도 뭐 다양하게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배재인으로서의 어떤 그 제 내 마음속에 배재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커지면서 이 위기에 빠진 배재대학교를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이제 총장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참 저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배재 중학교를 나오게 되고 이 배재 정신이 자리 잡으면서 물론 배재 구성원 모든 사람이 다 배재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 애교심이 다 있죠.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강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시니까 이게 대학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네. 어찌 보면 그 일반인들하고는 조금 격리됐다고 할까 고립된 데서 이상적인 그 주장을 뭐 설파하고 어찌 보면 예전에 대학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세속의 그 법에서부터도 자유로운 거로 뭐 이렇게 이제 대학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제 지금 대학의 역할은 지역, 국가 또 특정 분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역할이 뭐 기술 지도도 있고 기술 보급도 있겠지만 인재 공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배재인이 갖고 있는 인재, 배재에서 그 교육을 또 오랜 세월 20여 년 이상 하셨으니까 지금은 또 총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외적인 학교를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또 일정 부분 책임자 역할도 되죠. 대학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커리큘럼도 짜고 하겠지만 그럴 때 배재인이라고 하면 이런 인성을 겸비하도록 구비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 대부분 이런 면에서는 다른 분들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요. 즉 기독교적 정신, 나눔과 섬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뭐 인간은 뭐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죠. 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눔과 섬김
그런 인성 교육을 하고요. 또 동시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 인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유연성과 적응성이라고 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에게 뭐 복수 전공은 이제 옛말이 됐고요. 다 대부분 하지만 복수 전공을 넘어서 뭐 융합 전공 또 요즘 뭐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그야말로 소전공도 우리는 다 만들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문을 맛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만 그런 다양성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창의성과 상상력이 나오는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앞으로는 이제 한 직장에 계속 다닌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러니까 급변하는 환경이 이 시대의 환경이 변할 때마다 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우리는 키워낼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실제로 물론 제가 약간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회에 나가서 많은 그 기업인들의 얘기에 따르면 배제 졸업생들은 정말 마음에 든다. 인성이 일단 마음에 든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그게 뭐 물론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배제라는 울타리 안에서 4년을 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인성 교육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또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사회적 적응력을 키운다. 그래서 우리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배제 졸업생들은 물론 다른 대학도 다 열심히 학생들 가르치고 교육하겠지만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인성 그다음에 어떤 사회 적응력과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 이런 점에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가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고 정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따지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그런 인간적인 성향을 내가 스스로 익숙하게 접하고 배양할 수 있도록 무슨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그렇죠.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기독교 정신으로 예.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일단 체플을 그건 뭐, 참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뭐 기독교 인성, 그다음에 뭐 나눔과 섬김과 관련된 그런 교과목들도 있고 또 뭐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 설립자이기 때문에 아펜젤러 정신에 대한 교과목들도 있고 또 이런 교과목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다양한 비교과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도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2학기 때부터 이제 곧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이제 포스트 아펜젤라 인증제라는 걸 도입해서요. 아펜젤라 정신, 아펜젤라가 아시겠지만 그 그 어린 학생을 구하려고 배에서 뛰어들다가 이제 사망한 희생 정신의 그야말로 화신인데 그런 아펜젤라의 이름을 붙여서 이제 몇몇 그런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인증을 해주는 포스트 아펜젤라 인증제를 도입해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인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교과목을 통한 교육도 중요하고 비교과를 통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배재대학교의 그 문화다라고 봅니다. 우리 배재대학교 울타리 안에 일단 들어오면 이러한 그 인성 교육이 저희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가장 적은 곳입니다. 어떤 서로 배려하는 이 문화를 몸소 체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게 섬김과 배려, 뭔데 그렇죠. 그런 문화를 스스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뭐 이러는데 제가 그 전에 배재대하고 인연이 있어서 출강할 때 외부에서 이게 지역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때 지방자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의원이라든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불러서 특강을 듣고 네, 네. 그분들하고 지금은 뭐 그때만 해도 20년쯤 전이니까 한참 전이요. 네,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그분들하고 식사라도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를 좀 마련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때 서로 기타 넘는 얘기도 하고 네, 네, 뭐 인생 진로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네. 또 기업하시는 분은 우리 회사 좀 와라. 네, 우리 회사는 어떤 것보다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라든지 예. 이런 얘기도 직접 그렇죠. 해주고 뭐 그래서 네. 그게 이제 교훈이 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지금도 연락하는 학생이 그렇군요. 있어요. 예, 네, 예, 많지는 예. 않습니다만.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비공식적인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좀 학교에서 제도화해서 네, 네. 지역과 소통하고 네. 또 지역 기업 산업 생태계 형성에 일조하시는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러세요?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위해서 예. 뭐 제가 이제 취임한 지 한 학기밖에 안 돼서 예. 이제 앞으로 이제 2학기부터 또 내년부터 이제 지역사회와 연계 강화를 위한 뭐 지역의 어떤 그 명사나 뭐 그런 분들이 사실은 학생들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모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모셔서 또 기업인들, 성공한 기업인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런 다양한 특강을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올 3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제 제가 짠 게 아니죠. 그러시겠지. 전 지난 집행부에서 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실천하도록. 아니 또 이제 제가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사람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은. 맞죠? 예, 서로. 그런데 어떤 사람을 우리가 데려다 쓸지 네. 어디는 미래 전망은 괜찮아요. 네네. 어느 정도 그 중견 기업까지는 못 갔지만 네네네. 그 우리 회사 오면 괜찮을 텐데 예. 안 온다. 그렇죠. 가서 내가 그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를 뭐 시리즈로 이렇게 간다든지 예.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맞습니다. 상생 전략 꼭 지역이다 산업 생태계가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라 네네. 버무리면 네. 더 큰 어떤 효율성 있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대학의 그 입학 정원이 이제 부족한 건 이게 벚꽃 엔딩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국립대는 그래도 좀 버틸 수 그럼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라고 하든. 예. 근데 이게 사립대는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배제대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까지도 버리면서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이것은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배제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예, 총장님의 구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워낙 지금 이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전통 학문들 뭐 철학이나 역사나 뭐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뭐 문학 우리가 과거에 중시했던 인문사회 학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지금 모든 국가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그 사업이라는 것이 인문사회 쪽에 가는 예산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이제 이공계나 이제 문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수요에 우리가 당연히 부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모든 대학의 모든 역량을 그곳에만 집중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인문사회나 이제 대학이 갖춰야 될 뭐 이게 뭐 그냥 공과 대학이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종합 대학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가져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다 쏠리면 이제 인문사회가 이제 죽어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문사회 쪽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지는 하고 물론 시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더 많은 자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문사회 쪽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학의 어떤 그 본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모든 예산과 이런 그 사업비가 한쪽으로만 쏠리다 보면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 뭡니까 반목과 이제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이쪽에서 받은 사업비지만 또 일부 우리가 이쪽으로 인문사회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균형 감각, 융통성 있게 균형 감각을 지키면서 대학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뭐 벚꽃 엔딩 말씀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제 입학 자원이 절반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다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대전 지역은 뭐 괜찮습니다만 이게 그것처럼 보이죠. 예. 근데 장기적으로는 갈수록 이제 어려워지는 건 뭐 불을 보듯 환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우리 장기 발전 계획도 짜고 있고요.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걸 세세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하여튼 나름대로 우리가 앞으로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인문사회과학에 대해서 저는 뭐 철학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철학은 네가 세상에 왜 태어났으면 그렇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2000년 이전에 너 자신 알라 이렇게 하고 다녔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자기 자신이 뭘 진정으로 원하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 그렇죠. 연봉 얼마면 그게 아주 훌륭한 걸로.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일수록 허탈해하는 그런 그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그래서 대학은 직업 교육이라고 하는 거 물론 취업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평가 요소들. 그러나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양보하고 왜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 아니면 못해요. 맞습니다. 언제 하겠습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중요하잖아요. 입시에 시달리니까 대학이 할 사실은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저학년 때 교양 과목 시간에도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스펙을 하도 해서 뭐 자격증 따라 다니라고 그것도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라도 좀 해주는 것이 대학의 역할이 아닐까. 뭐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변화의 시대에 뭐 개인적으로 조금 세상을 산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려보는 거죠. 우리 신 선생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교양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그런 교양과 이런 인성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신천시계시 토론에서는 제9대 배재대학교 김욱 총장과 함께 배재대의 현황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얼마 남지 않아서 30년 후를 보통 한 세대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년 후 2023년이니까 2053년에 배재대면 어떤 모습이 될까? 배재대에 대한 평판, 배재대 졸업생들의 자부심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하루하루 바삐 살면서 뭐 길게 봐야 우리가 5년, 10년 내다보고 있는데 이제 30년 후를 말씀하셔서 제가 미처 거기까지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지만 뭐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재의 전통과 가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정말 이제 어려운 시기를 지나치는데 그 시기에도 배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배제대학교는 계속해서 살아남을 것이고 어떤 뭐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마 이 대전 지역에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또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그런 명문 사립대학으로 발전해 있을 것으로 저는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배제대와 모건대의 그 통합 이런 네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밖에서 볼 때는 그 재단이 남감리교인가 맞나요? 그러니까 모건대는 감리교 예, 재단이고요. 예, 예. 저희 배제는 이제 감리교 재단이면서 동시에 또 이제 그 배제 중고등학교 그 동창들이 학당, 네, 그 학당 동문회, 예, 동문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볼 때는 대전에 있는 사립대학끼리 연합과 통합을 한다면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는 것이 두 대학 다 주인이 없고요. 예. 네. 모건대와 맞습니다. 예. 배제대 예. 주인인 대학들은 사실은 좀 쉽지 맞습니다. 않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두 대학이 이제 앞으로 통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에 이제 두 대학이 근데 지금 당장 뭐 재단 간의 통합을 논의하기는 너무 이르고요. 일단 대학 운영상에 두 대학이 많은 협력을 하고 연합을 하고 뭐 공통 교과목을 개발하고 예. 학생들 간에 교류하고 또 예. 교수들도 서로 이제 맞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운영상에서의 연합과 통합을 해 나가고 그것이 잘 진행된다면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더 줄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대단 간에 점진적인 그러니까 예. 갑작스럽게 급격한 그러면 어렵죠. 부작용이 너무 커서 맞습니다. 사실은 예, 우리가 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예. 나중에 재단의 통합까지도 우리가 내다보고 예. 협력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그 지난번 같은 경우 뭐 그런 착상에서부터 비롯된 거지만 비슷한 학과끼리의 작품전을 같이 한다든지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건축학과 예, 작품들을 예. 같이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예.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공동 글쎄요. 협력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네. 이제 뭐 공통 커리큘럼은 지금 말씀드린 네. 개설을 하신다든지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협력상에도 네, 같이. 모건대와 배제대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으면 같이 좀 하시고 맞습니다. 뭐 이래서 겉으로 보일 때는 분리돼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동질감이나 뭐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면 네. 이게 뭐 통합 그게 통합이죠. 서로 같은 거죠, 뭐. 맞아요. 예. 예. 재단은 아직까지 통합은 못했지만 예.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예. 서로 협력하고 그 교류하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네, 네. 뭐 그런 것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네. 하여튼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네. 있습니다. 부족하시죠? 예, 아이는 50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예. 우리 부족하실 겁니다. 신 선생님하고 말씀 나오다 보니까 뭐 훌쩍 지나갔네. 그래서 그 배제대가 그러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도 네,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분들과의 소통과 교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동의 목표, 네. 그러면 가치 공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거죠. 그래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먼저 내부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뭐 네.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뭐 저희가 이제 모일 때마다 수시로 하십니다.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뭐 예. 굳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위기를 맞을 때 그 어떤 그 사람이나 어떤 조직의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예. 이게 뭐 어렵다, 위기다 해가지고 위축되고 막 걱정하고 그래서는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죠.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또 힘을 합하고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된다면 이 정도의 위기쯤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자고 다시 한번 뭐 매번 하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우리 대전 시민들에게 뭐 대전 시민이나 충청권 그렇죠. 시민, 예, 대전 또 나아가서는 이제 배제대의 학부모나 예. 지원자가 되실 분들한테 그렇죠. 예, 모든 시청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배제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지켜나갈 것이고 우리 배제로 들어오는 학생들은 신입생들은 그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이게 사실은 교육이란 게 막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또 그와 동시에 지금 현대 사회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술이나 능력들을 우리가 열심히 사실 우리 교수님들 매우 훌륭합니다. 열심히 이제 가르칠 테니까 믿고 우리 배제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평생교육 체계 사업을 이번에 선정돼서 특히 대전 충청 지역의 이 성인 학습자들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 교육시키는데도 앞으로 큰 역할을 할 테니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우리 배제를 믿고 배제대와 인연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신천식의 이슈토론은 오늘 지역 대학 중에 하나이지만 한국 근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배제 학당의 한 몸이죠. 배제학당과 배제대학교 총장님 모시고 배제대학교의 현재와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가 제목을 인류의 미래를 향한 배제의 꿈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향해서 어찌 보면 배제학당의 출범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인 선교사의 숭고한 뜻에 의해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를 향한 배제인의 노력과 기여가 반드시 크게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배제대의 미래는 지역사회의 성숙과 발전에도 직결되어 있다.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리면서 신천식의 이슈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